외삼촌 전화 왔어요? 이 오디오 문제는 이거는 해결이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처럼 기계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폭구민이었습니다.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한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나라님을 도와 국정을 살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보덕천하, 하느님의 덕을 세상에 펼치고 광재창생, 고통에 헤매는 민중을 널리 구제함. 이 제폭구민과 함께 이 세 개가 동학의 4대 이념입니다. 4대 강령이라고도 하죠. 제폭구민이었습니다. 삼촌한테 전화 끄라! 예, 지금 수업 중이시니까. 다른 분 오신 분 없죠? 자, 이번에는 제폭구민의 세로 1번, 제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어려운 말이군요.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제거하다, 제자잖아요. 제거하다. 그 다음에 폭력을 제거하고 구한다, 백성을. 한자로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 메이플님, 제국주의 하셨네요. 레이맘님, 예,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잘 맞히셨습니다. 다음은 제국주의의 의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제국주의의 의로 시작하는 두 글자. 재밌어요? 자, 문제 갑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지의, 뜻, 의욕, 마음, 이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다가 퍼즐아재 사자성어 방에 오셔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그걸 본다고요? 메이플님 지금 1대1 수업인 것 같아요. 수업이라면. 의지, 지의 나왔네요. 여기 지의. 의지라고 하셨고요. 뭐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예, 의지 맞습니다. 자, 지로 시작하는 말 그냥 바로 갑니다. 지로 시작하는 세 글자 갑니다. 지우개 아니고요. 아마 다른 방송에서 들릴 수도. 레이맘님 조금 지금 시간이 늦어요. 자, 하늘과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 메이프님 지평선. 예, 지평선 맞히셨습니다. 자, 평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바로바로 갑니다. 아마 레이맘님은 어떻게 하다가 조금 또 방송이 쥐를 듣는 것 같아요. 자, 평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요. 1대1 재미. 평발 아닙니다. 또 시작했다. 예, 재밌는 평발. 보통 때나 여느 때. 항시, 평시. 이제 굉장히 쉽죠.
이 재밌는 방송을 평상, 예, 여기다가 치면 똑같은 말이죠. 평상시 하고 같은 말이에요. 평상은 아니고요. 그러면 평상시라는 말입니다. 평범 아니고요. 평범 아니고요. 때를 나타내는 말이죠. 평범은 때를 나타내지는 않죠. 평범하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뭐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예, 때를 나타내는. 지금 항시, 평상시, 평시, 이거 다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평하고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레이맘님, 평소 나왔습니다. 평소. 메이플님, 인정하십니까? 평소? 예, 평소였습니다. 평소. 평소, 평시, 평상시, 항시, 평소였습니다. 평소. 메이플님이 먼저 평소가 올라왔네. 예,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안 보이면 잊어버리죠. 선, 지평선의 선으로 끝나는 두 글자 말입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실게요. 이건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 가다 보면 봄에 보이는, 아니면 뭐 평상시에도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이런 산에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맞선, 보선. 높은 산에서 사철 눈이 녹은 부분과 녹지 않은 부분의 경계선. 사실 뭐 답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 다 답이 있는데 처음 듣는 말이긴 해요. 맞선 한번 못 보고 시집간 한이 있어요. 맞선을 못 보시고 가셨어요? 지금이라도 소개팅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가면서 봐. 누가 한 분이 계신데 인사 좀 하시지. 채팅 수가 레이맘님, 메이플님, 그리고 제 것도 하나 들어가니까 누가 인사도 안 하시고 보고 계세요. 자, 이건 그냥 찍어서 맞춰주세요. 높은 산에서 사철 눈이 녹은 부분과 녹지 않은 부분의 경계선. 예, 선자는 나왔어요. 경계선에 선자는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자는 뭘까요? 위에 계신 분 계셔? 개선? 아니죠. 이제 경계선, 눈이 여기는 녹고 여기는 안 녹았다. 그러니까 그걸, 예, 설선. 그냥 눈이 보이는 선, 없는 선, 설선. 세 글자를 항설선이라 그러는데, 저 강원도 가다 보면 눈이 녹은 부분 안 녹은 부분 확연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 설선이라고 하고 원래는 항설선이라고 한다. 예, 처음 듣는 말일 수 있는데, 자, 이 설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갑니다. 설로 시작하는 네 글자. 어려운 일이라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다.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다. 웨이플님, 설상가성, 바로 올리셨네. 예,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쉽죠? 내린 눈 위에 소리까지 더한다.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로 설상가설도 씁니다. 눈 위에 또 눈이 내린다. 전호후랑, 이거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전호후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낭전 호후라고도 하는데 전 앞에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 그렇게 죽겠다는 얘기죠. 고목봉추. 고목이 오래된 나무가 마른 나무가 가을을 만났어요. 그러니 죽겠죠. 화불단행.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지금 정치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좀 기쁜 소식이 좀 있던데 그 반대말은 금상첨화가 있겠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금상첨화가 설상가상의 반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설상가상. 자, 그 상으로 시작하는 레이맘님 문제 듣고 바로 찍는데 늦게 들리네요. 그게 타이밍이 1분이든 2분이든 뒤로 가 있어서 그래요. 끈 다음에 다시 와야지 되는데 이것도 빨리 못 드릴 테니까 잠깐 통화를 해서 알려주면. 예, 메이플님은 실시간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이상해. 그러니까 껐다가 예. 잠깐 어디 뭐 다른 데 들어갔다 나왔다든가 통화하다든가 하면 유튜브가 정지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림은 1, 2분인데 그 시간만큼 늦어지는 거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지금 그럼 껐다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네, 알았어요. 예, 네. 이병감님 오셨습니다. 이병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만 있어봐요. 제가 인사를 드리려면 지금 약간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병감님 반갑습니다. 전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퍼즐아재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저희 방송은 사실 메이플님의 방송인 게 맞아요. 메이플님하고 같이 문제 빨리 풀어요. 사자성어를 위주로 한 퍼즐 방송입니다. 자, 설상가상 보셨죠? 설상가상. 얘 또 안 움직여. 거기에 상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가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뭐 문제가 생겼네. 이거 봐. 제가 이거를 맞췄다가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저렇게. 상. 서로 그리워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오직 한 가지뿐임. 서로 그리워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오직 한 가지뿐임. 여기 생각은 상이에요. 생각은 상하고 같은 거죠. 아니지. 상은 서로지. 서로 상상임신. 서로 그리워하여 상상임신. 아니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상사지화. 상사지화라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못 들었으면 없을 거예요, 아마. 상사일념입니다. 상사일념. 들어보셨어요? 상사일념인데,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다. 서로상, 생각사, 상사일념. 쉬운 말인데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모지정,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춘기발양, 봄기운인데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상사는 맞히셨어요? 예. 상사일념이었습니다. 상사일념. 자, 염으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상사일념의 염으로 끝나는 네 글자.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 동일한 유개념에 딸린 같은 자격의 종개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퍼즐이다 보니 동의 개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개념, 예. 넘어가고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의 개념의 위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동의 개념의 위로 끝나는 두 글자.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위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우위보다는, 우위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센 개념입니다. 두 분 다 우위 하셨는데, 우위에 있다. 그런 말 쓰기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뭐가 있다. 뭐뭐적이다. 상위. 상위적이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고위적이다. 고위직은 있죠. 고위직은 있지만, 그거보다, 이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메이플님, 권위입니다. 권위.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영향이 있어? 라는 말이겠죠.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적이면 안 된다 할 수도 있죠. 권위적이면 안 되고 권위는 있어야 되고. 권위였습니다. 권위. 자, 동위 개념의 동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문제 가겠습니다. 가로 16번입니다. 권위였습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겨울인 음력 10월 보름날부터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 승려들이 일정한 곳에 머물며 돌을 닦는 일. 우리 메이맘님은 아실 것 같은데, 메이플님 동치미 찍었다가 바로 동안거 하셨습니다. 동안거. 여름 동안에 돌을 닦는 일을 하한거라고 하겠죠. 잘 맞히셨습니다. 잘 맞히셨고요. 동안거. 거로 시작하는 네 글자갑니다. 거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하나를 들어 셋을 돌이켜 암. 한 가지 일을 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음. 매우 영리함.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일거양득은 하나로 두 개를 얻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를 들어 셋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요 말을, 요 하나를 들어 셋을 여기에 답이 다 있겠죠? 이 들어가 거예요. 들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거두절미밖에 생각이 안 나신다. 자,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거는 들어요. 들거. 거는 들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를 들었다. 하나는 거일 거일 반삼이라 합니다. 반삼. 돌이키다. 여기 돌이키가 있잖아요. 돌이켜. 예, 거일 득삼 얻는다. 세 개를 거일 반삼이라 합니다. 거일 반삼. 매우 영리. 하나를 들었는데 셋을 알았다. 세 개를 알았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거일 반삼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문일지식. 하나를 들으면 이건 열을 하는 거예요. 문일. 들으면, 아까는 이 들거, 손으로 든다, 물건을 든다 할 때 들거자를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들을 문자입니다. 문일지식.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 이게 거일반삼은 좀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일지식은 아주 쉽죠.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영리하다.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안다. 돌이킬 반점. 자, 거일반삼. 거일반삼을 제가 안 썼으니까. 자, 일로 시작하는, 거일반삼에 일로 시작하는 두 글자 가겠습니다. 여기요. 처음 방법이나 태도,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감. 진짜 메이플님밖에 안 계시네. 일단 아니고요. 다른 처음 방법이나 태도, 마음 자세를 끝까지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간다. 일간 오타입니다. 비슷한데 오타입니다. 레이맘님. 일간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뒷자를. 일견. 견자 같은 의미입니다. 견자가 보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간과 견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마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알고 나면 억울하실 텐데, 제가 까면. 어머, 레이맘님. 그래도 남편이, 그렇죠. 메이플님, 일관이죠. 네이맘님, 초지일간이 아니고요. 이거, 일관. 제가 봐요, 여기 초지일간 썼죠. 초지일관이지, 일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레이맘님이, 초지일간. 이게 안 써보면, 이런 말을 이제 안 써보면, 맨날 주구장창 하듯이, 주구장창이 진짜 말인 것처럼, 간 먹고 싶다. 초지 일관에
중말 일관이었습니다. 일관. 초지 일관, 일관. 자, 여기 가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개와 반 사이에 세 글자 말입니다. 개와 반 사이에 세 글자 말입니다. 너무 쉽죠? 개가 먹는 음식, 간하고 소주하고 개차반이지. 예, 금방 하셨네요. 개차반, 개차반. 간하고 소주하고 얘기하는데 똥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3, 거일 반 3에 3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놈들이, 일본 군대가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아 가던 정책. 이건 제가 답을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좀, 이거 잘 안 보이던데, 이런 말은. 소탈이 뭐예요, 소탈? 정책이니까, 주의나 정책, 뭐, 학문 이런 거는 다 뒤에 이게 정책이 옵니다. 여기에 다, 이게 정책이에요. 아유, 탈이 아니지, 왜 탈이야. 이거 제가 지금 빨갛게 이게 다 해놨는데, 일부러. 예, 삼광정책. 살광, 소광, 탈광, 살. 모두 죽인다. 이게 광자, 이 새끼들 우길승천, 이런 자 쓰기 좋은데, 여기다 광자를, 빛광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죽인다. 빛나게. 모두 불태운다. 빛나게. 모두 빼앗는다. 빛나게. 자기들 입장에선 대단하다는 얘기죠. 삼광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짐승까지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뺏어가든, 특히 광복되기 바로 전에 정책이, 예, 삼광정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이런 말들이. 자, 책으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일광, 완전히 일광이면 일황하고 같은 거 있죠. 어찌할 도리나 방책이 없이 꼼짝 못함. 어우, 빨리 맞히시네요. 속수무책 맞습니다.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 방법이 없음. 손이 묶인 듯 방법이 없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수무책. 개무소출. 개책이 나올 곳이 없다. 속수무책하고 같은 말이죠. 만려지하. 아주 엉망이 되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백약무효. 일주막전. 한 가지 방법도 생각해 내지 못한다. 책임지세요. 축계망리.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아니, 뭐, 두 번째인데, 뭐. 레이맘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건데,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랬어요. 자, 속수무책에 속으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남을 강제로 얽어매어 자유를 빼앗음. 꾸준히 하면 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요. 얽어매어 묶음. 구속 아닙니다.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 그 사용 예가 약간 달라요. 근데 이건 구속인데 구자 말고 다른 거 하나 씁니다. 구속보다 예, 뭐 구속보다 잘 안 쓰니까 조금 더 오묘한 의미가 있는 듯 해요. 예,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으로 시작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은호는 이걸 쓰더라고요. 전화 받으세요. 여섯 분이나 계신데 답 좀 맞춰보세요. 메이플님 혼자서 채팅하시냐고 애쓰시는데 다른 분들 남을 강제로 얽어매어 자유를 빼앗음, 얽어매어 묶음, 속으로 끝나는 두 글자, 구속은 아니다. 이거 맞춰보세요. 다섯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편 전화를 끊으셨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억으로 생각이 안 나세요? 예. 기속입니다. 기속. 기속. 들어보셨어요? 기속. 기자가 굴레 기자인데요. 처음 듣는, 예. 구속은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같은 말인데 쓰임새가 약간 조금 고급스러울 때 쓰더라고요. 최인호가 쓰더라고요. 자, 기속이었습니다. 알아두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구속 말고 약간 제한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쓰면 좋은 표현 같아요. 기속이었습니다. 기속.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로 끝나는 세 글자 풀겠습니다. 기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내세울 만한 일의 내용이나 근거를 속되게 이르는 말. 내세울 만한 일의 내용이나 근거를 속되게 비속어로 쓰는 말. 아예 아는 척 할 때 그 근거가 뭐야?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답은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아니고 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뒷 내용 보면 바로 아, 그렇구나,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액체에 섞여 있는 녹거나 풀어지지 않은 덩어리.
액체에 섞여 있는 녹거나 풀어지지 않은 덩어리. 무더기, 건더기. 내세울 건더기가 없어. 이런 말 흔히 좀 하죠. 내세울 뭘 내놔봐. 뭐, 건더기가 있어? 뭐, 건더기, 이런 말 쓰죠. 국물 있는 음식에서 국물 이외에 나물이나 고기 따위의 먹을거리, 건더기. 예, 건더기 맞습니다. 건더기. 헤매지 마세요. 건더기 맞습니다. 쉬운 말이죠. 그런데 건더기에는 내세울 만한 일의 내용이나 근거를 대봐.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더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더로 끝나는 두 글자. 맞춰보세요. 뜻이 전혀 연결이 안 되네요. 저는 되는데.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제 보기는 사전에 있는, 제가 임의로 단 게 아니라 사전에 건더기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이플님 젠더, 생물학적 성에 대비하여 사회적인 성으로 섹스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말 젠더였습니다. 젠더였습니다. 자, 건더기에 건으로 시작하는 젠더였고요. 건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듯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 건방, 다른 듣고 계신 분들 두 글자니까 레이맘님 건망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건방 맞습니다. 건방 맞았습니다. 건방. 메이플님 건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건방의 방으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건방, 거드름이라고도 하는. 예, 레이맘님 오타시겠죠, 당연히. 방으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일일이 막아내기 어렵게 사방에서 마구 짓거려댐. 일일이 막아내기 어렵게 사방에서 마구 짓거려댐. 쉬운 말입니다. 저놈은 맨날 10대. 사방팔방. 그야말로 그건 사방팔방이죠. 짓거려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방팔방에서 떠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은 막기 어렵다. 맨날 10대가 아니라 정말 쉬워요. 알고 보면. 뜻풀이가 어려울 수도 있어도. 자,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자,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 중자 나왔죠, 여러. 그 다음에 입을 찾으면 돼요, 입을 찾으면 됩니다. 예,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구, 여러, 물이 중자죠? 중구, 난 어렵다, 방, 막기가, 중구난방. 쉽잖아요. 쉬운 말입니다. 중구난방. 물이 많은 무리에
입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위하러 가잖아요. 중구난방. 이게 중구난방이 어지럽고 막 그 어수선한 상태를 말할 때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원뜻은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용례는 잘못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례가 잘못 사용돼서 와전돼서 사용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본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중구난방,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 사방에서 마구 떠들어대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중구난방 떠들어대지 마 이렇게 쓰는데 중구난방이 뭐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출다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정치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중으로 끝나는 네 글자 갑니다. 중으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노동자나 빈농처럼 재산이 없어 자기의 노력만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민중. 노동자나 빈농처럼 재산이 없어 자기의 노력만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민중. 무로 시작합니다. 재산이 없다. 무산대중, 무산계급이라고 하고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의 반대말 프롤레타리아가 무산대중, 무산계급이었습니다. 무산계급. 근데 이번엔 중으로 끝나니까 무산대중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무산대중에 무로 시작하는 네 글자갑니다. 무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아무 빛깔이 없고 속까지 환히 비칠 정도로 맑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문제를 한자를 유추해 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쉽다리면 뭐라 그러실까? 자, 없다. 없다가 무가 나왔어요. 그러면 빛깔이 나와야 되겠죠? 빛깔. 빛깔이 없다. 무, 그 다음에 막다. 환히 빌칠 정도로 막다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광명. 환히 빌칠 정도로 막다를 광명이라고 그러진 않죠. 아주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쉽게. 너무 쉬운 말을 제가 갖고 왔는데 빛깔은 색이죠. 색, 빛색, 무색. 아무 빛깔이 없고 무색. 그리고 속까지 환히 비친다. 너무 쉽잖아요. 무색, 투명. 무색, 투명. 예, 이것도 사자성어네요. 무색, 청명. 투명하다는 말을 빼고 더 고급진 단어를 찾으시니까 왠지 사자성어 하면 내가 아는 말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 청명, 투명. 무슨 투명하다, 막다. 어우, 투명해, 맑아.
광명보다 훨씬 투명. 예, 너무 고급지게. 왜냐면 뭐 사자성어, 고사성어 그러면 괜히 내가 아는 말은 아닐 것 같은. 중구난방 뭐 이런 거 다 그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자, 무색 투명의 투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건 좀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벼슬살이를 그만둠. 벼슬살이를 그만둔. 호를 내던짐. 투를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조복을 입고 행사복을 쫙 입고 이게 두 손을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뭐를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게 홀이에요. 홀. 그게 홀이거든요. 그거를 던지는 거예요. 투. 그니 그 종 1품, 종 2품, 종 3품까지는 어떤 것,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드는데 그 드는 것을 홀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벼슬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던져버렸다. 그래서 벼슬살이를 그만두었다. 그러니 답은 투홀이죠. 투홀. 예. 이렇게 따져보면 투홀입니다. 홀. 이 홀이 이렇게 조복을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명패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게 홀이라는 거죠. 그거를 던져버렸다. 에이씨, 나 안 해. 이상민이 같은 놈들이 그래야 되는데 쌍놈의 새끼들. 투홀이었습니다. 명이 어딨나? 예, 무색 투명. 오랜만에 정답 한번 좀 올려볼까요? 얼마큼까지 왔나? 다 왔죠? 여기 무색 투명. 무색 투명에 명으로 끝나는 세 글자 가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암. 이재명. 대단하시네. 난 상상도 못했다. 대단하십니다. 이재명. 그렇죠. 하늘의 뜻을 알죠. 이재명 대표는 하늘의 뜻이 알죠. 천지명. 잘못됐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재명. 맞죠. 제명. 제자가 그 제자가 아니지만. 자, 천지명. 메이플님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메이플님하고 거의 같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하늘의 뜻을 암. 나이 50세를 말함. 천지명 아니죠? 메이플님이 나이 50 정도 안 되셨어요? 예, 천지명이 아니라 지천명이죠. 자, 그러면 문제. 나이에 관한 이 고사는 많죠, 고사성어는. 예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젊어서 좋으시겠어요? 자, 나이 40세를 뭐라고 합니까? 너무 쉽죠? 나이 40. 예, 부록. 나이 30.
나이 30, (30이) 뭐더라? 예, 약관은 나이 20이에요. 자, 제가 지천명, 여기 제 사전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10대를 충년이라고 합니다. 충년. 10살 안팎의 아이들을 충년. 15세 지학. 학문의 뜻을 줬다. 지학. 약관. 나이 30을 이립. 뜻이 섰다. 이립이라고 합니다. 이립. 나이 40 불호. 나이 50 지천명. 나이 60 이순. 귀가 순해졌다. 이제 나이 들으니까 남의 말 잘 듣는다. 나이 40에는 남의 말 듣고도 미혹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의 말 듣고 잘 사기를 당한다. 60 이순. 귀가 순해졌다. 나이 70 고희.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고희. 예전에는 나이 70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다. 고희. 나이 80세 산수. 여기 산자는 우산산자입니다. 우산산자. 산수. 재미있는 거는 나이 60을 하수라고도 합니다. 하수. 나이 80을 중수라고 합니다. 중수. 그리고 20살 더 먹고 100살이 되면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순 살 환갑,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환갑이잖아요. 이거를 망칠이라고도 합니다. 망칠. 70을 바라본다. 61. 그 다음에 60 다음에는 70이니까 망칠, 70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고요. 91는 그래서 망백이라고 합니다. 100을 바라본다. 망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은 99세를 백수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흰 백자를 쓰는데 이 100백자, 한자 100백자에서 이게 100백자잖아요. 100백자에서 위에 하나를 빼면 100에서 하나를 빼면 해서 99잖아요. 그래서 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재밌죠. 그래도 요 정도 나이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약관 32리 40 불옥 50 지천명 60 이순 70 고희 80 산수 정도. 예, 백자에서 한 일자를 뺐기 때문에 흰백자 써서 백수라고 합니다. 말장난이죠. 자, 여기 보이죠? 지천명의 천과 동안과의 안 중간말을 끼워 넣어 주세요. 힌트 없습니다. 이거는 두 글자가 나왔고 중간에 하나 끼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천리안 잘 맞추셨습니다. 천리안 사물을 잘 꿰뚫어 보는 능력, 천리밖의 것도 볼 수 있는 시력, 천리안이었습니다. 천리안. 자, 그러면 자, 민하고 지가 나왔어요.
지천명, 제폭구민의 세로 2번, 두 글자 넣습니다. 백성에게 과다하게 세금으로 거둔 돈이나 곡식, 민으로 시작하고 지로 끝나는 말인데요. 백성의 피와 땀, 원뜻은 이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민자로 시작해서 지자로 끝나는 답은 민고민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민고민지인데 고자와 지자는 다 기름고자 기름지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뭐 담배값 뭐 예전에 막 올리고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막 뽑아내는 것, 가렴 주고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 국민들의 혈세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고하고 지는 피와 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 뭐 이런 말, 국민들을 짜낸다, 백성들을 짜서 그냥 다 뺏어간다, 그런 말인데 같은 말로 가렴 주구를 많이 쓰죠.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 그런 정치를 가정맹호, 가정맹어호, 이게 쓰는 말이 있는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정치는 주구무의 세금과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 끝이 없다. 끝이 없이 빼낸다. 중민고택, 백성의 고요를 뽑아낸다. 횡정가렴, 멋대로 취하고 가혹하게 거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민고민지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고로 시작해서 세고로 끝나는 세 글자, 이것도 힌트 없습니다. 고로 시작해서 세고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미술하고 관련된 겁니다. 쉬운 거예요. 고자와 색자 사이에 뭐가 들어갈 게, 이걸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힌트를 줘보라고요? 미술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미술. 색하고 관계 있어요. 색하고. 미술, 그림, 색.
쉽게 접근해서 색. 오래된 구리와 같은 색. 뜻이 이거예요. 고동색. 맞습니다. 고동색.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말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좀 얼토당토한 문제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 문제냐면, 여기 고동색, 여기하고, 이 천리안, 여기는 천리안 그래도 괜찮은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 개차반, 22번 개차반, 이런 말들은 이 퍼즐이기 때문에 좀 엉토당토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예,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살색, 고동색 뭐 다 썼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쓰죠? 근데 그러면 고동빛, 젓갈색이라고 쓰는구나. 젓갈색. 요즘은 젓갈색이라고 쓰는 것 같으네요. 아, 동색, 젓갈색이라고 쓰는가 봅니다. 자, 다 왔습니다. 답은 고동색이었고요. 오래된 구리 동자잖아요. 구리 동메달 동. 오래된 동네 색깔 고동색이었습니다. 젓갈색이라고 쓰네. 젓갈색이라고 하네요. 브릭스라 그래요. 다음 문제. 다 왔잖아요.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유, 남편분 전화도 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자색이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민구민지 백성의 피와 땀을 강제로 짜낸다. 민구민지 민으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짠. 고민, 번뇌, 번만이라고도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고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런데 지금 숙제가 남았는데 이게 원터치로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 지저분해라. 이런 걸로 이렇게 가리고. 지금 들리세요? 지금은 들릴 거예요. 이게 원터치로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이걸 또 알아보나? 장면이 바뀌었을 때 왜 오디오가 안 들어가는지를 이걸 또 누구한테 알아보나? 문제는 제가 지금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1년 전에 방송할 때는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 워드 작업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워낙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쉬운 문제 골라서 했습니다. 지금은 소리 나갈 것 같은데, 지금은 소리 나갈 거예요. 약간 시간차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소리 안 들릴 때마다 이 리모컨 이모티콘 쓰신다고요. 예. 제가 지금 그거는 이제는 소리 안 들릴 때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데, 다른 장면으로 가면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하기는 편한데, 예, 이렇게 갔다가 오면, 그때는 소리 안 들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만 빨리 장사하세요. 그리고 메이플님 남편분한테 빨리 전화하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사방송이 아니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메이플님 같은 분이 많이 안 계세요. 야, 정말 내가 저기 갔다가 야 무식이 탈로 나가지고 혼났다 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의외로. 메이플님에게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의외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모른다고 세금 더 내나? 모른다고 누가 저 같은 경우에 벌써 이게 이걸 얼마나 팠는데, 그래 저는 매번 쉽다는 말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을 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죠. 메이플님이 정상이고,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 제가 영어 못하는데 계속 영어 문제만 내봐요. 그러면 거북하겠죠. 배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이플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정상이고, 그러니 수십만의 콘텐츠가 있어도 이런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콘텐츠가 없어. 그런데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건 또 잘 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메이플님 저 보이시죠? 너무 감사하고요. 빛을 안 봐도, 빛은 제가 이렇게 하면 빛을 볼 수 있거든요. 조명을 넣으면 빛을 볼 수 있는데, 레이맘 틈틈이 들어올 거고, 메이플님이 어려우실 때는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 조정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껌 씹는 것 같아요. 껌 씹는 것 같으니까 부담도 안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지 그걸 미안한 거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야, 어디? 안 갔지? 야, 나 생방송 하고 있는데, 임마. 유튜브 생방송 하는데 넌 안 들어오냐?
잠깐만. 메이플님. 아니, 잠깐만. 제가 전화가 와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